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광운대 편입니다. 광운대 전형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광운대에서 올해 좀 주목해도 괜찮을 학과와 피해야 할 학과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보시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사실 촬영을 다시 하는 거라 미리 아까 설명하면서 타자를 쳐놔서 해놓은 걸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운대는요, 기본적으로 국수 영탕과 표준 변환 점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을 잡을 때 보통 보면 국수형 탐구는 평균을 가져가고요. 그래서 국수형 탐을 모두 반영하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보통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표준 점수 대신에 100분위 1 쓴다던가 4과목 중에서 3과목만 반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대학이 이 광명상가 라인이에요. 광운대나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표준 변환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상명대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로 활용을 하는 대학입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운대는 특징이 작년과 관계 없습니다. 이게 왜 특징일까요? 다른 대학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변한 게 없는 것도 특징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한 게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입시 요강을 보시면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활용 지표 자체가 전년도 2021 학년도와 동일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과 변한 게 없고요. 자, 제가 이과 같은 경우에 정보융합 확보를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반영 비율을 보면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과탐 25, 정보융합 학부는 수학이 35, 과탐고는 사과탐 모두 반영하고요. 건축은 수학 30에 과탐 25입니다. 근데 가산점 부분을 보면요. 정보융합 학부하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 또는 미적분 응시자에게 10%, 그리고 정보융합 학부는 과탐 응시자에게 5%의 가산점을 줍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뭘까요? 정보융합 학부하고요. 건축학과는 확통을 본 사람도 지원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작년 입결을 보고 올해도 역시나 어찌됐든 지원을 할 텐데,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는요, 이 정보융합 학부에 문과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이 무려 35%예요. 거기다가 기하 또는 미적분 응시자에게 10% 가산점을 줘요. 작년에는 수리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기본 점수가 매우 높았어요.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너무 유리한 판이었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높았는데, 가산점을 받지 않은 학생과 해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겠지만, 올해는 가능할까요? 수학 통합이 되면서 이미 문과 수학이 굉장히 박살 표현 좀 너무 저렴하죠? 박살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 풀이 축소가 됩니다. 자, 지원자 풀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점수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확통도 가능하고 탐구는 사과탐 모두 가능해. 그래서 작년에 문과 학생들이 막 들어갈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해는 지원자 풀이 축소될 거다. 정보융합 학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과는 경영과 국제통상학부 조심하자고 제가 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입시 요강을 볼게요.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 사과탐이 열려있죠. 수학 탐구는 그냥 똑같습니다. 다 열려있습니다. 근데 경영학부하고 국제통상학부는요. 수학이 35, 탐구가 15로 극단적으로 작고요. 수학이 굉장히 커요. 반영 비율이 문과에서도. 인문 쪽에서도. 이과 학생들이요. 교차 지원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열렸어도 교차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저뿐이 없겠죠. 옛날 사람이라 익어서 그런데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상위권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할 거고요. 그들은 이제 전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계열에 대한 자부심, 수학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과 쪽을 지원 안 해요.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위권 정도면 중상위권 대학에서는요. 내가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다면 교차 지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래도 좀 더 주목할 학과들은요. 좀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학과는요. 경영이나 국제통상 같은 쪽이에요. 이 경영. 그러니까 오는 것도 수학 점수 자체도 수학이 높다는 거는 이과야 애들이 들어오기 아주 좋죠. 그리고 과학 탐구 같은 경우도 사과탐 쪽에서도 탐구가 15%밖에 안 돼요. 문과 학생들이 사탐에 갖는 부담감과 그 이과 학생들이 과탐에 갖는 부담감은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망하지만 수학을 잘 봤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올해는. 그런 학생들이 진입하기에 좋은 학과가 경영과 국제통상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놨는데 문과 학생들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자면 수학은 미적 기하가 매우 유리해서 점수대가 낮은 이과 학생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정리해놨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을 한번 볼까요? 원래 치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 쳐놔가지고. 자, 가나다군을 비교해보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가운데는 가군과 다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나군과 다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를 보시면요.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가군에 있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외 학과들이 다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건 컴공, 전자, 전기, 화공 뭐 이런 계열 있죠. 그런 건 다 이제 가군에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학과들이 다군에 있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나군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통 세 개가 있는데 심리, 산업심리하고요. 또 뭐가 있죠? 뭐 미디어가 있죠. 경영이 있고요. 가장 인기 있는 탑3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군과 나군이 점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다군은 점수가 낮을 것 같죠. 학과 선호도로 봤을 때. 그런데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 이유는 다군은 원서를 넣을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군, 나군 넣은 학생들이 넣을 데 없으니까 광운대 막 넣게 돼 있어요. 점수대 학생들이. 그래서 학과는 가나군이 더 좋을지 몰라도 다군도 점수가 꽤 셉니다. 자, 비교해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소수 좀 생략했어요, 다군은. 여기 이쪽은. 어쨌든 3개년을 비교해보면요. 이제 가다군 한번 비교해볼게요. 또 비슷하죠? 가다. 2020학년도도 비슷하고요. 2021학년도만 좀 떨어졌어요. 다군이. 그리고 3년의 흐름을 보면 84, 82, 80, 84, 82, 78. 3년 동안 계속 가군과 다군 모두 이과 계열 하락한 게 보입니다. 문과는요. 2019가 86, 2020학년도가 85, 2021학년도가 83입니다. 다군도 마찬가지고요. 큰 차이 안 나죠. 나다군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고요. 이과가 문과보다 상대적으로 좀 크게 하락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2021이 그러니까 작년 다군이요. 너무 크게 평균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하락의 추세를 보더라도 너무 크게 떨어져서 올해는 좀 반등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과 학생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볼까요? 자, 이제 학과별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외 학과. 이과. 올해 떡상 가능성, 컴공. 제가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기학과 컴공은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과다 보니까 가군에 있겠죠. 가군에 있는 컴공을 보면요. 컴공. 학과 순위가요.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높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작년에. 80. 물론 전기나 로봇보다는 살짝 높은데 참고로 표준 점수 보는 대학에서 표준 점수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백분위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이제 순위는 백분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준 점수 봐도 마찬가지죠. 119. 오히려 전자가 1등 찍었죠. 컴퓨터는 119.76. 소프트웨어보다 낮아요. 컴공과 소프트웨어 비교하면 어디를 선호할까요? 올해는요. 압도적으로 컴공이에요. 올해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미 수시에서 컴공의 인기가 드러났고요.
굉장히 어쨌든 올해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이 100%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보니까 올해는 컴공이 굉장히 떡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학과들이 비슷한 학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넣을 거 컴공 넣어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올해 많이 들어올 거라 컴공은 그러니까 광운대에서 이제 이쪽 계열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컴공은 조심하시고요. 차라리 소프트웨어를 넣으세요. 둘 중에 넣을 거면. 컴공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라면 전자공학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위를 봤을 때 전자가 왜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인 건 맞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자가 조금 해서 저는 뭐 위에서 좀 점수가 부족한데 이쪽 계열을 가겠다 할 경우엔 전자를 추천할 것 같고요. 어쨌든 컴공과 소프트웨어 비교했을 때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다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3개년 하락했지만 작년 평균치가 너무 낮았어요. 보시면 다군을 볼게요. 다군을 보면 100분위가 78, 110, 평균점수 118. 이게 이렇게 낮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고 상향 지원으로 어떻게 해서든 다군 한번 비벼봐야지 광운대 한번 비벼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올해 넣을 학과가 화학과일 텐데 화학과는 낮아도 너무 낮았어요. 화학과 피하세요. 넣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상향을 목표로 한다 해도 화학과는 피하시고요. 다른 학과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다구는 사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이 돌고 어려운 학과라. 하지만 저는 화학과는 안 넣을 거예요. 차라리 화학과 물리를 비교했을 때 원래는 화학이 더 인기가 좋아요. 근데 차라리 물리학과를 넣으세요. 그리고 저라면 다른 데 넣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그 정보융합학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융합학부는 올해 이 전형을 맞춰서 점수대가 괜찮다. 이 전형에 자기가 적합하다 할 경우에 적극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과학생 지원풀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점수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정보융합이고요. 문과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영과 국제통상 조심하세요. 자, 나군에 있는 경영 조심하시고요. 왜? 이유가 뭐죠? 이과 학생들이 들어오기 괜찮은 학과입니다. 경영학부. 원래대로라면 미디어하고 산업심리에 비해서 경영이 인기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학과적인 순위에서는요, 경영학부가 그렇게 최상위 1티어 학과는 아니에요. 1티어는 심리나 미디어 이쪽이 1티어지, 경영은 1티어가 아닌데, 그럼에도 점수 작년에도 높았던 거는 이제 그 전형의 어떤 특이점 때문인 거고요. 근데 올해는 더더욱더 경영이 선호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과가 될 거고요. 다군에서는 국제통상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작년에 굉장히 셌네요. 이건 너무 센데? 그래도 어쨌든 이과 학생들이 들어오기에는 괜찮은 학과인데, 그 수학의 특이점만 아니라면 상향으로 국제통상이 괜찮긴 한데, 작년에는 제가 국어 국문이나 영어 쪽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작년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2020 그걸 보면은 국어 국문하고 영어 산업이 너무 셌거든요. 국어 국문 여기 있고 영어 산업이 여기 있는데 보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여기가 이렇게 비등비등하면 보편적인 학과가 아닌데 그래서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좀 떨어지긴 했죠. 작년에도. 근데 올해는 국어 국문하고 영어 산업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인문 계열에서 그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이요. 어차피 늘 학생들은 상관없고요. 상향 지원을 할 거면요. 차라리 제가 점수가 부족한데 굳이 광운대 다군으로 해서 광운대 상향 지원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국어 국문이나 영어 산업 말고요. 차라리 동북아를 넣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넣으면 안 될 학과는 국제학부입니다. 국제학부가 이렇게 낮은 학과가 아니에요. 작년에만 이례적으로 낮았을 뿐이지 한 번 낮으면요. 더 크게 뛰어올라요. 그래서 2020의 국제학부 보시면 여기 124 표준점수 85 이거 100분위 보면 다른 데랑 차이가 없죠. 국제학부가. 2019도 그럴 거예요. 2019 국제학부가 그렇게 막 인기가 없는 학과는 아니어서 다른 학과랑 큰 차이가 없죠. 여기 있는데 국제학부 여기 있죠. 85, 86, 86, 85, 84 쭉 있는 거 보면 국제학부가 이렇게 무너질 학부가 아닌데 작년에 국제학부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아군의 국제학부 피하세요. 굳이 상향 지원 하겠다면
그러면 동부가입니다. 동부가 문화 산업 될 것 같고 국어국문이나 영어 산업 쪽으로 상향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향 지원. 그러니까 점수대에 맞춰서 넣겠어라는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 점수가 부족한데 도전하겠어 하는 학생들 있죠. 다구는 상향에 적합치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광운대의 전형 요강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학과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대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학이 너무 많네요. 아우, 힘을 좀 주세요. 아들아 보고 있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